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6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민경욱 전 KBS 앵커, 참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KBS 윤리 강령까지 어겨가며 비윤리적으로 청와대로 직행했네요. 부정선거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대변하겠다고 말입니다. 기가 막힌 KBS 기자들, 마지막 남은 KBS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행위라며 대변인 선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공영방송의 앵커가 이 정권의 바람막이로 팔려가는 현실일수록 국민의 알 권리 해방을 위한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의 사명 더 깊이 절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4분 늘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5,811분의 고발 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뉴스들은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함으로써 결국 불법 선거운동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이 또 참 가관입니다. 권은희 수사 과정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수많은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건데요. 시민들, 김용판 무죄 선고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정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광화문 비상촛불 집회 현장에 저희 고발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고 특히 무죄가 나온 과정에서 재판부가 너무나 김용판을 포함한 경찰 측 주장을 쉽게 그대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특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이 오늘 우여곡절 끝에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개봉작 중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또 관객 평점이 높은데도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압 의혹이 아주 짙은데요. 심지어 단체 관람이 돌연 취소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오늘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영관을 정상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메가박스나 롯데나 CGV 이런 대규모 체인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지난번에 천하람 사태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약속과 같이 스스로 영화를 검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외압이 있다면 외압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것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지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극장 자본들, 체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 영화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우리를 하여금 꼭 만들게 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관 주들이 영화를 계속 상영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건희, 이재용 부자와 못지않게 심한 기탄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용보험 정보 수십만 건을 빼돌려 국가지원금 58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해당 부처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놀란 국민들, 이젠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청와대의 최동욱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윗물이 진흙탕인데 아랫물인들 맑기를 바라겠냐 한 소리를 거들었습니다. 여수기름 유출 사태, 이번에도 정부의 늑장 대응과 구멍난 대책 매뉴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7년 전 태안 사태를 보는 듯 주민들은 찬바람 속에 기름을 닦아내고 있는데 사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허둥대며 안일한 대책이나 쏟아내 피해자들의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전문가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태안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때 좀 우리가 그때 시프로인스 호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 2차 피해를 생태계 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이 되지 않으면 그중에 양식업 하는 사람들서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각합니다. 양식서부터 해조류 이런 것들이 안 자라나니까 전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거리로 쫓겨난 기륭전자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긴 싸움 끝에 2010년과 11년에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들의 싸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의 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륭공대위 등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적 합의를 위약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입법을 해야 한다. 또 거기에 부과해서 약속된 고용 문제를 기업이 책임을 못 질 경우는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입법 기술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을 야권이 적극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2월 7일 드디어 미국 14개 지역에서 개봉합니다. 그간 정부 눈치 보기, 외압설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오늘은 멀리 미국 시애틀에서 국민 리포터로 새롭게 가세한 권종상 씨가 일부 언론사와 또 기업의 추악한 진실 덮기 실태를 고발합니다. 영화 변호인이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2월 7일부터 개봉됩니다. 동포사회의 진보 성향을 가진 단체들은 이 상영에 맞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초청 강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개봉에 발맞춰 한국의 시국 상황에 대한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치고 특히 잊혀져가는 국정원 개입 대선 부정선거 사건의 실상을 동포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영화사가 발표했던 스케줄대로라면 1월 17일부터 미국 상영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중앙일보 미주 본사의 지난 1월 5일자 기사에서는 당시 배급사인 NEW가 갑작스레 해외 개봉이 어렵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개봉이 보류됐고 이 배급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영화 개봉이 2월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자에게 알려왔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 역시 이 영화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많아지자 배급사가 부담을 느꼈거나 혹은 모종의 외압이 있었던 모양이라는 해설을 기사 말미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의 CGV 영화관에서는 변호인의 상영을 취소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인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배급사인 웰고에서는 변호인의 개봉관 리스트 전체를 갑자기 모두 삭제시켜 이 영화가 실제로 개봉이 불발됐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영화가 1,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지상파 매체들이나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때맞춰 개봉한 삼성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황양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개봉관 규모가 외압으로 인해 축소됐다는 논란은 대한민국의 현재 기득권 세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변호인의 상영 일자가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어떤 외압의 실체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다룬 것이라면 그것이 언론이든 문화예술이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막으려 드는 한국의 권력자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가려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며 또 진실이 드러내는 빛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어둠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애틀에서 고발 리포트 권종상이었습니다. 국민 리포터의 새 얼굴 권종상 씨의 리포트.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를 넘어 멀리 해외에서까지 국민 리포터로 합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아시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받은 오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개탄하고 계십니다. 대쪽같이 고든 직설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깨우쳐주시는 분이죠. 서혜성 교수가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과연 봄은 오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3분 직설입니다. 고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설이었습니다. 일제는 음력과 양력으로 나뉜 설을 이중과세라고 해서 전통설을 세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인이 시간의 주체로 사는 걸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또한 이를 계승해서 음력설을 박대해서 설은 권력과 언론에 의해 타파해야 할 미신인 양 취급당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가까스로 민속의 날이라 해서 명절을 마지못해 용인했습니다. 시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시청 건물과 기차역 시계탑 이마에 붙어있는 시간은 고지이자 명령입니다. 이는 시간 채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손목시계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출근과 퇴근뿐입니다. 일터에서 시간이란 일종의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란 물리적 환산만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시간을 일제강점기 개발독재 따위로 부르는 까닭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3.1운동이 없고 헌법 전문에 빛나는 4.19와 저 반유신투쟁과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이 없었다면 한국인은 시간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가보년 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수상한 봄에 관한 유명한 인용구는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흉노에 끌려갔다는 여인 왕송은이 읍조렸다고 하는데 정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쓴 시로 널리 퍼진 것입니다.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봄을 평온하는 일을 넘어 수상하며 맞서는 통렬한 시연은 한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의 이 시 한 줄은 강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저 들판에서 이 도의 광장에서 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노예의 시간을 이 대지에서 뿌리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봄이 올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도 봄은 정녕 오는 것일까요? 그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어디쯤에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야당은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이토록 조용할까요? 헌법은 대체 무엇에 쓰는 문서인가요? 국정원 대선 개입을 입증할 문서가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제외한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경찰 책임자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6월 지방선거는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증거에 대한 논박을 떠나 이석기 의원은 과연 20년을 구형받아야 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 엄청난 형벌은 공포를 통한 대중처벌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괜한 우려일까요? 다음 차례는 무엇이 될까요? 음모를 넘어 공화정의 성립 요체인 절차의 윤리성을 파기한 부정행위는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변을 둘러보건대 TV에서는 무엇을 방향하고 있습니까? 언론이 사망한 사회에서 왜 인간은 상상의 자유까지 제한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집요하게 자기 검열을 수행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의 의문을 가지고 또 말을 하기라도 하면 정말 종북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실체 없는 종북의 끝은 어디쯤이며 마침내 누구를 향해 돌진할 것인가요?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길을 잃고 저 혼자 민주화를 삼켜버렸습니까? 그것은 경제 민영화 혹은 자본만을 위한 민주화는 아니었을까요? 국토를 달려오던 철도는 바야흐로 어디쯤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토록 화근하던 복지는 누구 옷에서 장식 단추가 되었습니까? 걸핏하면 입에 올리곤 하던 맞춤형은 가령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대학 청소부들에게 무엇일까요? 전체 한국인보다 더 많은 1억 4천만 건 정보 유출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개인정보는 어디를 떠돌고 있고 누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마침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풀과
꽃이 자라지 않은 이 수상한 봄의 대지에는 무엇이 피어나고 있는가요? 의문이 너무 많아 봄은 더디만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은 한 번도 공짜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의문이 아닙니다. 3분 식설이었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태와 관련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에 또 안일한 대책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안 기름 유출 당시 현장 방문에 나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정부가 책임지고 최선의 상태로 최대한 빨리 여기 다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목표를 그 점은 분명하게 해주세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건 막는다.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 총동원하라.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복구하겠다라며 피해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모습. 부실한 대책을 내놓는 관계자들에게 이젠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며 피해 복구 대책을 준엄하게 촉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전 모습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비정상이 정상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혹시 작은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